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노무사 방노입니다. 집에서 개업하시려면 크게 세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되는데 기존에 직무 개시 등록을 한 것을 내 사무실 이름으로 내 사무실 정보로 수정해서 직무 개시 등록증을 내시면 되고요. 직무 개시 등록증을 다 내신 후에는 그 발급된 직무 개시 등록증하고 신분증을 가지고 지방 세무서를 가서 사업자 등록을 내신 다음에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세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집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집에서 개업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짜로 사무실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집에서 개업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본격적으로 노무사 일을 하진 않을 건데 노무사 경력을 위해서 집에서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인 노무사가 다른 기업의 4대 보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뭐 건강보험 EDI,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국민연금 EDI 등에서 이제 수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노무사 경력이 2년 정도 되는 노무사만 다른 기업의 4대 보험 업무를 수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무사 경력을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개업하는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등록하셨던 수수법인의 직무 개시 등록증을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정을 하실 때 자기 노무사 사무실의 이름을 정하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은 법률사무소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노무법인도 문제가 됐다고 선배 노무사님들한테 들어가지고 저도 그냥 이지의 노무사 사무소라고 냈거든요. 그런데 공인노무사법에는 명백하게 노무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인으로 설립하실 분들은 2인 이상이 합자해가지고 노무법인이라는 명칭을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개시 등록증을 수정 발급을 하시고 나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직무개시 등록증을 낸 주소지로 직무개시 등록증이 날라와요. 이때 이제 보증보험, 세 번째 단계에서 할 보증보험에 관련된 서류도 오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 서류도 오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고, 직무개시 등록증이 오셨다면은 신분증하고 직무개시 등록증하고 갖고 지방 세무서로 가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지방 세무서에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한번 했었는데 은근히 너무 복잡하고 용어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냥 관악세무서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번호표 뽑고 이제 민원창구에서 쓰라는 뒤편에 있는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를 쓰니까 그냥 10분 만에 그냥 사업자 등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택스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너무 번거로우시면은 관악세무서에 가셔가지고 민원창구에 친절히 알려주시기 때문에 거기 가셔서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무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냈어요. 그때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노무사업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간이세액자로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고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이제 간이세액자일 때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나지 않는 이상 뭐 부가세 면세 등의 혜택을 보는데, 이제 일반 세액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기존에 온라인 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냈었어요. 그래서 간이세액자였는데 노무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니까 모든 사업이 다 일반 과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업이 일반 과세자로 바뀐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일반 과세자로 되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기업 간 거래를 하면 제 노무사 사무소가 기업에게 노무 서비스를 판매를 하고 그 기업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잖아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려면 일반 과세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마치셨으면은 그날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자 등록증의 스캔본과 자신의 공인 인증서, 저는 개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개인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전화를 걸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은 공인노무사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직무개시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12조의 4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요. 만약 이러지 않으면은 과태료가 난다고 합니다. 저는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제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저희 고객한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저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월 회비는 26,000원이라고 하고요. 매 연마다 보험 가입에 관한 정보를 갱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까지 가입을 하셨으면은 집에서 개업하시는 것이 완전히 된 거예요. 그래서 개업하시는 그 절차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노무사 업무에 관련된 블로그를 시작했고 알바몬에 또 올려놓은 제 이력서를 중소기업 사장님이 보시고 저한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작성 그리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맡기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들어오는 업무를 수임을 했고요. 또 네이버 엑스퍼트를 통해서도 앞으로 일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마케팅을 해서 들어오는 일을 집에서 처리하실 수 있고요. 스캔, 팩스 같은 것들은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근데 아무래도 집에서 개업을 하시는 것은 홍보 효과가 조금 적어요. 임대 사무실을 구해서 길에다가 간판을 내고 개업을 시작하시면은 내가 개업한 사무실 주변 상권에 뭐 식당이나 뭐 어떤 사무실 분들의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을 보시고 가끔씩 이제 방문해서 상담도 하시고 근로자분들이 뭐 임금 체불이나 그런 사건들을 상담하시는 그 워킹 분들이라고 해요. 그 워킹 분들을 받을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장점으로는 제가 여기 지금 근처에 있는 임대 사무소만 봐도 월세가 60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60만 원을 감당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내가 간판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은 아니지만 집 말고 외부 사무실에 고객분들이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공유 오피스가 있어요. 이렇게 임대료 내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공유 오피스나 집에서 개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